제 유튜브 리뷰 최초로 제품을 이렇게 발라당 까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는 아마 조립이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제품 리뷰를 준비하면서 되게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KEF라는 회사의 엑시오라는 사운드바입니다. 뭐 전설의 회사죠. 영국의 BBC 방송국 엔지니어가, 회사가 좀 답답했나 봐요, 그분도. 그래서 퇴사를 해서 내가 스피커 이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대박을 친 거죠. 스피커를 BBC에 납품도 하고 그러면서 유명해진 회사인데, 켄트 엔지니어링 앤 파운드리, 회사 이름에 간혹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단순히 우리의 역사, 예전에 우리 제품은 누가 썼고 어디에 납품됐던 그런 전설의 브랜드야, 이런 헤리티지에만 목매지 않고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스피커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기술이 있지만은 여기에 실제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스피커거든요. 뭐냐면 유닛Q라는 기술이에요. 스피커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어떤 스피커는 유닛 하나로 이렇게 되는 뭐 풀 레인지라고 그러죠. 그런 스피커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음색 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 이게 2웨이, 뭐 3웨이 이렇게 나누는 스피커들이 많잖아요. 밑에는 큰 거 있고 위에는 작은 거 있고. 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크니까 저음, 그리고 어느 정도 중음 대역까지 소리가 나오고, 작은 거는 착착착착 고역대가 나오는 트위터.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음향 공돌이들이 딱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야, 소리를 왜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내야 되냐. 이게 들어오면서 위상도 좀 바뀔 거고 되게 안 좋은데? 스피커 회사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게 동축이라고 그러죠. 코액셜. 동일한 축에서 나오는 스피커다. 그래서 스피커가 하나가 있고 가운데 스피커가 또 있어요. 하나의 축에다가 스피커를 두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 브랜드에서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KF도 그런 동축형 스피커를 만들어낸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KF에서 지은 이름은 유닛Q라는 스피커예요. KF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운드바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개발해낸 기술의 아이덴티티는 여기다 다 녹여야 된다. 그래서 스피커가 유닛Q인데 작은 버전이 들어갔어요. 유닛Q MX라고 이름이 붙여진 스피커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 스피커의 구성을 좀 보시면은, 우퍼가 하나, 둘, 셋, 넷, 뒤에도 있습니다. 총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유닛Q라고 말씀드린 스피커 2개입니다. 실제로 잘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유닛Q MX 6개. 그리고 양쪽 끝에 스피커가 2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풀 레인지라고 하는 스피커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스피커 유닛Q보다 황당하면서 놀라우면서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게 된 영역이, 전 스피커 다 이거 다 열고 안에 다 구경 다 해봤어요. 다 까봤어요.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할 텐데, 자, 우퍼를 빼서 보고 이거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설마 KF에서 이걸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넣어놨겠나. 무심코 조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왜 커넥터가 2개가 연결되어 있냐? 와이어가 2개 합치니까 5개야. 와이어 2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를 울리는 전기 신호가 들어간 3개짜리가 또 있어요. 안에 뭐 유닛이 하나 더 들어가 있나? 유닛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2개에서 4개 해야 되는데 총 5개란 말이야, 와이어가. 그래서 PCB에 써져 있는 거를 잘 찾아보니까 PCB에 맞긴 해놨더라고요. 벨로시티, 베코라는 기술이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앰프의 입장에서, 우리 기존의 앰프는 소리를 만들어서 전기 신호를 쏴. 그럼 스피커가 울죠. 빵 소리를 내면은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밖에서 소리를 들어봐야, 귀로 듣든지 마이크로 측정을 하든지, 그걸 다시 막 튜닝을 한다고. 앰프에서 튜닝하고 스피커도 튜닝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 팩터를 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호를 이렇게 줬어. 근데 우퍼야, 네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너를 좀 지켜보겠어. 일시키고 그냥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아가 아니라, 일시키는 족족 그걸 다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우퍼가 움직이고 있는지. KF 엔지니어들이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이건 다 좋다고 해. 중고역대는 오케이, 자신 있어. 그런데 이런 사이즈의 저역대에서 우퍼를 4개나 때려 박으면서 과연 우리의 목표에 맞는 저역대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듣고 마이크로 측정하고 튜닝을 하는 과정도 당연히 했겠지만은, 그것보다 DSP한테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링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그 팩터를 하나 더 실시간으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퍼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여기도 앞뒤로.
안에 공기량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force cancellation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우퍼에서 생기는 과한 진동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얘만 떠는 게 아니라 TV 장도 같이 웅 떨어요. 막 저음이 컨트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음은 내돼 진동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딱 구조 자체가 앞뒤로 이렇게 놓으면서 그런 문제점도 개선을 하려고 한 노력이 되게 보입니다. 조립을 하기 전에 약간 좀 마이너한 주제이긴 한데 저는 이런 거 한 번씩 빼볼 때마다 전 이것도 보거든요. 이거는 알루미늄이에요. 이건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플라스틱의 나사를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았을 때 되게 헐렁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 조금만 세게 해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가 날 것 같다. 실제로 빠가도 많이 나고.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이렇게 손을 대본 이런 비슷한 류의 스피커 중에서는 제일 단단해요. 이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주 깊게 가공되어 있는 탭으로 가공되어 있는 철제 나사 구멍에다가 10mm 볼트를 쫙 돌려서 끼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제 손으로는 아무리 힘줘도 이거 빠가를 못 낼 것 같아. 좀 웃긴 테스트인데 전 이런 것도 많이 해보거든요. 좀 두들겨 봐요. 저는 대칭성을. 대칭이 좋아야죠. 그리고 이쪽에 자 여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만 소리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쪽에 파워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원부. 그 전원부가 좀 많거든요. 양이. 맞아요. 여기 전원 스위치도 이쪽에 있고 여기 전원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전원부 아마 이쪽에 실제로 증폭부 기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루미늄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이게 플라스틱이어도 도장을 잘 해놓으면 이게 알루미늄인지 뭐 센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이링이 몇 개가 나와 있거든요. 안테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안테나를 밖으로 뺄 수밖에 없다. 이게 알루미늄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아래쪽도 알루미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운드바 중에서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조립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그릴이 이렇게 빠지는 사운드바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저가형으로 내려갈수록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조하기는 훨씬 편할 거예요. 그냥 고준파 융착이라든지 양면 테이프로 그냥 발라버려서 그냥 빡 붙여버려요. 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릴 빼다가 다 망가져. 우리 소비재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그건 소비재도 아니야. 소모재에 가까워요. 한 번 쓰고 수명이 닿으면 버려야 되는 거야. 진정한 소비재는 뭐냐면은 최소한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지금 나 솔직히 이거 빼는 법 모르겠어 솔직히. 예, 요거 위에 거 뺄라다 못 뺐거든요. 근데 이거 빠질 것 같아. 이거 좀 드러내고 하면 아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유닛이 뭐 고장 났으면 이거는 갈 수 있어야 되잖아. 스피커 유닛 하나는 정비성이라 그러죠. 최소한의 정비성을 고려를 하거든요. 제조 단가는 엄청 올라가겠죠. 이 그릴 딱 들어가는 고무와 그거 느낌도 되게 좋아요. 되게 빡빡하게 쫙 쫀쫀하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아직 팔이 다 안 나왔는데 이거 며칠 동안 리뷰 준비하느라고 이거 들다가 지금 팔이 또 망가졌어요. 솔직히. 자, 사이드. 마지막으로 앞에 설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려놓고 아마 이렇게 대부분 많이 쓰실 것 같죠? TV 앞에다가 브라켓이 있거든요. 저 브라켓도 박스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그러면 스피커가 어떻게 돼? 이 안에 개 무거워져. 위치 자율 센서도 간단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메인 스위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IPT 온오프라고 있는데 이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USB-C 타입 하나가 있고, 그리고 TV와 연결할 수 있는 HDMI, EARC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 그리고 와이파이로 세팅해도 돼요. 저는 솔직히 와이파이로 세팅해놨는데 난 그거보다 유선이 음질이 더 좋은 것 같아. 랜선 꽂아야지 음질이 더 좋아 이러신 분도 있다고. 그러신 분들은 랜선 꽂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옵티컬 입력, 그러니까 TV와 연결해서 쓰는 연결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옵티컬을 넣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서브 아날로그 아웃이 있다. 그러니까 우퍼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범용적인 우퍼 연결을 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발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선 우퍼가 좀 이따가 또 나온다고 하네요. 약간 아쉬운 거는 ARC 포트 하나로도 현실적으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급이 있잖아. 이 정도 급이면은 HDMI 아웃 단자를 하나 또는 두 개 더 추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애플 TV 이거 텔레비전 이렇게 연결할 때는 이 상태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좀 더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장치들을 조금 더 나만의 스타일로 더 연결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패스스루, 그러니까 HDMI 포트가 2개 또는 3개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살짝 있어요. 실제로 세팅 과정, 온갖 기술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소리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소리 좋은 거 맞아? 그런 경험을 저와 한번 같이 해보시죠. 큰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원만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텔레비전이나 뭐 그런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원만 켜놓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마치고 그 다음에 TV나 다른 뭐 저는 애플 TV 연결할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세팅을 한번 다 해놨었는데 영상 찍기 위해서 지금 리셋을 해놨어요. 리셋. 아마 처음에 구매하시고 저랑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뭐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뭔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 좀 세팅해줘. KF 커넥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집안에 일단 와이파이 환경이면은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지만은 얘가 얘를 지금 알아요. 지금 여기 옆에 있구나. 선택을 하면은 네트워크, 지금 이 핸드폰이 잡혀 있는 네트워크 이름도 뜨고 아마 그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얘를 연결할 거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스피커가 지금 방에서 쓰고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했어요. 그래서 펌웨어가 이미 업데이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처음 구매하시면은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절전 모드 해제를 소스 TV로 설정할 것인가, 여기 이제 TV 키면 얘도 자동으로 켜주고 꺼주고 할 거냐 그 얘기인데 일단 활성화 뭐 눌러놓죠. 나중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 EQ 마법사를 쓸 거냐, 이것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일단 건너뛰기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처음 해볼 수 있는 거는 소리가 나는지부터 한 번만 들어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애플 쓰시는 분은 애플 뮤직 같은 거는 음악 아무거나 틀고 에어플레이로 한번 쏴보는 겁니다. 오케이, 소리 나요 지금. 아, 고장난 건 아니구나. 제대로 되게 왔구나. KF도 약간 공돌이 회사인 거 확실해요. 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기 모드, 뭐 웨이크업 입력, 뭐 소스 자동 변경, 방해 금지, 뭐 대기 모드에서 제어판 시작 알림, 제어판 잠금,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해놨어. 최대 음량, 시각 초기화 어쩌고저쩌고 뭐 다 세팅할 수 있고요. 자, 오디오 품질 당연히 제일 높은 거 하이파이로 해놓겠죠. 스피커 연결 테스트다. 인터넷 기반으로 뭔가 데이터를 실시간 스트리밍 받아서 플레이하는 기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연결 속도가 충분한가겠죠. 속도를 측정합니다. 다운로드 속도.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 뭐 충분합니다, 더 빠른 네트워크 환경을 찾으세요, 뭐 이런 거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알려주진 않아요. 지금 아마 1.1이 최신 버전일 겁니다. 아마 계속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음악 서비스에 대한 건데 좀 이따 TV 연결해서 쓰시는 거는 좀 다음 얘기고요. 나는 뭐 TV 연결 안 하고 그냥 음악 감상용으로만 듣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에어플레이, 편하고 좋아요. 구글 크롬캐스트, 유튜브 뮤직 쓰시는 분들 아주 좋죠. 블루투스, 뭐 제일 편한 걸 겁니다 사실 블루투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저는 타이다를 쓰고 있거든요. 타이다에 들어가면은 로그인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 타이달 앱을 정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뭐 할 방법은 있지. 근데 저는 안 해놨어요. 여기서 로그인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전용 앱이 없어도 일단 앱 안에서 로그인만 하면 돼요. 이 KF 앱 안에서 돌아가는 타이달이기 때문에 자, 그 여기에서 음악을 선택을 해서 타이달에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자, 애플 플레이와 블루투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실이냐 무손실이냐, 뭐 사실 애플 플레이도 핸드폰으로 쏘면은 손실로 나가요. AAC. 저 이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맥 같은 데서 쏘면은 ALAC로 무손실 나가는데 어쨌든 에어플레이와 블루투스의 공통점은 실시간 통신이에요. 계속 쏴줘야 돼, 그 플레이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레이를 하는 중간에 플레이어를 꺼버리거나 멀어지면서 통신이 끊기면은 얘는 당연히 소리가 안 납니다. 순간적으로 뚝 끊겨버리죠. 근데 크롬캐스트는 여기서 플레이해서 음원 여기다 쏴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야, 너도 그 기능이 다 갖고 있으니 너가 유튜브 뮤직 들어가서 그거를 땡겨서 네가 플레이해. 한마디로 얘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타이달이나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일단은 명령어만 날려놓으면은 얘는 그 곡을 시작으로 그 밑에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것 또는 추천곡으로 나오는 거를 얘가 알아서 계속 플레이를 해줍니다. 자,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강제로 꺼볼게요. 예. 꺼도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리모컨으로 다음 곡 하면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죠.
되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라디오 기능이 요즘에 저는 인터넷 라디오가 이렇게 잘 되는지 처음 알았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필리핀 가볼까? 필리핀? 101.7 러브 FM. 저 예전에 이거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필리핀 라디오예요 지금. 북한 라디오도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 아프리카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르완다. 그다음 하이라이트. 자, EQ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스트 했잖아요. 소리가 잘 난다는 알았지만은 소리적인 세팅은 덜 된 거죠. EQ 마법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높이를 재라 그래요. 70 정도 되거든요. 70. 자, 20에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서브우퍼는 지금 없습니다. 자, 세팅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보통 이런 EQ 세팅이라고 하면은 왕왕 막 그런 거를 막 삐삐삐삐 그런 신호를 좀 세게 쏴가지고 반사음을 체크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슉슉 나오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안 들리는 무슨 초음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뭐 반사음을 체크를 하나 어쨌든 좀 신기합니다. KEF에서 생각하는 최적의 사운드대로 튜닝을 해 놓은 거예요. 사운드 프로필이 생깁니다. 기본값, 뭐 뮤직, 영화, 야간, 대화, 직접이라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DSP, 그러니까 그 시그널 프로세서를 완전히 바이패스하는 거. 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스피커 그대로 생으로 들려주는 거. 이거 좀 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에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근데 밑에를 바꾸면은 보정을 아마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새 EQ 설정하기를 누르면은 세 가지 옵션이 뜹니다. 전문가 모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설정한 EQ를 기반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고역 다듬기, 저음 강조, 그리고 하이패스, 그러니까 좀 저역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최대로 내려놓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2.5dB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측정을 한 다음에 어느 주파수는 깎고 올리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간 게 문제예요. 올라간 것 때문에 그걸 그대로인 상태에서 올라와 버리면은 위에가 클리핑, 디스토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2.5dB 정도를 낮춰준 겁니다. 요거를 헤드룸을 확보하려고. 요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음악을 다시 들어보는 거죠. 얘가 생각하는 최적의 값, 스탠다드한 값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음악을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모드, 뮤직으로 바꾸면 살짝씩 바뀌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나는 아주 순도 높은 고음질의 음악 스트리밍으로 이걸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정도 샀으면 그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달이에요. 타이달을 쓰면 좋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열어놨겠어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타이달 앱이에요. 타이달 앱을 설치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맥은 그냥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 이 컴퓨터랑 이거랑 저희 방에 있는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유기예요. 예, 보시나 모르겠는데 얘를 지금 알아요. 엑시오라는 사운드바가 있네. 그래서 출력을 여기서 얘를 정해주면은 아까 여기서 컨트롤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를 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리모트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타이달에 접속해서 그 음악 틀어.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타이달 앱을 꺼도 얘는 리모컨 똑같아요. 리모컨으로 TV 채널 바꾸고 리모컨에 배터리 뺀다고 TV가 꺼집니까? 안 꺼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 트랙 하면 넘어가고요. 또 지가 알아서 플레이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하이 레졸루션으로 음악을 가장 깔끔하게 쉽게 듣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마우스로 딱딱 하면 되니까. 가장 좋은 음질로 가장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타이달 가입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는 전원만 연결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한 거예요. 음악 듣기 세팅까지. 자, 지금부터는 TV 연결해 보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도 몰랐던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TV 연결하는 세팅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도 약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던 눕혀진 방향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세워진 방향인데 사실 저는 지금 임시로 이렇게 올려놨지만은 이 방향을 설치하려면은 브라켓을 연결해서 벽에다가 설치하는 방향이거든요.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180도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스피커가 좌우의 위치가 바뀌죠. 글쎄요, 뭐 당연히 이 안에 자이로 센서 같은 게 있어서 방향을 감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런가? 뒤집기 전에는 이쪽에서 오른쪽 소리가 나왔겠죠? 그런데 뒤집고 나니까 이쪽에서 오른쪽 소리가 나온다. 마이클 잭슨, 빌리진의
카바사 소리를 딱 들어보면 확실하게 이 제품은 안에 센서가 있어서 위치를 감지한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자, 구조를 잘 보시면은 섭 우퍼는 위아래,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끝에 또 하나가 있고, 이게 구조상 이렇게 올려 세워도 앞에 하나 위에 하나, 옆에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약간 음향적인 특성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칼리브레이션, 제대로 된 소리가 나도록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 TV를 씁니다. 텔레비전에 HDMI 인으로 연결이 돼요.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HDMI라고 써있고 옆에 가로 열고 ARC 또는 EARC라고 되어 있는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사운드 바로 연결이 돼요. 뭐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운드 바를 연결하는 방법이거든요. TV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삼성 TV인데 아마 대부분 TV가 비슷해요. 음향 설정에 지금은 소리 출력이 KF, XO, HDMI, EARC로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죠. 삼성 TV 같은 경우는 여기 전문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EARC 모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뭐 자동 디지털 출력 오디오 형식을 패스스루로 해놨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TV의 OS가 불안정한 게 아닌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니까, 만약에 애플 TV에서 소스가 2채널 소스다. 예를 들어서 애플 뮤직의 공간 음향을 꺼버리고 스테레오로만 TV로 소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 패스스루가 꺼지고 이게 아마 자동으로 올라가요. 제 생각에는 자동으로 바뀌면서 아마 PCM 출력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애플 뮤직의 공간 음향이 켜지거나 또는 그 넷플릭스 앱이 있거든요. 그 멀티 채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죠. 좀 바뀌었죠, 지금. 이게 뭐냐면 패스스루가 돼야지 애플 TV 또는 어떤 TV에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소스라고 할지라도 패스스루 데이터를 그대로, 이게 그 공간 음향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데이터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얘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에 맞게 그 안에 이제 그거는 로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소리에 맞게 플레이를 해라라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멀티 채널 소스를 TV로 쏴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패스스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바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패스스루가 돼야지 제대로 된 멀티 채널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테레오로 해놨거든요. 자동으로 지가 바꿔버려요. 형식을 자동으로 바꿔버리면서 패스스루가 선택이 안 되게. 아마 일단 패스스루나 자동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TV가 알아서 이게 PCM 2채널 소스인지 아니면은 뭐 영화에서 멀티 채널로 돌비 애트모스로 나온 소스인지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TV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제가 그래서 3일 동안 영화를 지금 주구장창 보고 있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보통 요즘에 사운드바 제조사에서 광고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스피커를 위에 달고 옆에 달고 막 여러 개를 달아놔가지고 업파이어링을 하고 막 뒤에 별도의 스피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상으로 막 뒤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 그런 압도감을 준다, 공간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들어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여기 스피커가, 물리적인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지금 3일 동안 음악도 들어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잘 세팅된 하이파이 같은 소리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소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스피커 하나 더 있잖아요.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정위감. 스피커 양쪽에 2개밖에 없는데 정말 보컬은 가운데서 딱 소리가 나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스피커고 좋은 세팅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피커들의 특징은 가운데 실제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정의감을 살려줄 수가 있죠. 저의 좀 취향이긴 하지만은 좀 조잡스러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소리가 막 위로 막 이렇게 팍 퍼지면서 막 이런 느낌보다는 아주 세팅이 잘 된 2채널 하이파이적인 스피커 음향이다. 저는 그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억지스럽게 막 왕왕왕왕 궁궁궁 하지 않고, 억지스럽다는 거는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와 소리 죽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금방 질려버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도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진동, 스피커 올려놓은 탁자가 웅 울리고 막 묵 떨고 그러거든요. 포스 캔슬레이션, 서로의 위상을 좀 조절해서 밖으로 전해지는 불필요한 저음을 상당히 억제하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저음이 혹 날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실제로 이 스피커가 그렇게 지가 막 떨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 점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밤늦게 영화를 보는데도 저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밑으로 붕 다 울려버리는 저음이 아니라 굉장히 똘망똘망하면서 존재감 있는 저음. 추후에 KF에서 여기서 무선으로 연결해서 쓴 우퍼도 별도로 나온다고 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서브 우퍼를 아날로그로 해서 다른 우퍼를 쓸 수도 있는데 물론 층간 소음 없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거 해서 듣는 게 좋겠지만은 웬만한 대한민국 공동주택에서는 요거 하나를 가지고도 뭐 음악이나 영화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감상을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싶다. 지금처럼 저는 애플 TV에서 애플 뮤직을 실행을 시킨 화면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살짝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한 곡 한번 틀어볼게요. 다시 틀어볼게요. 예, 처음에 킥드럼 소리가 안 들리죠. 따라단 이 소리가 아니라 따라 따다 그 다음 음부터 나오죠. 네, 따단.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지금 며칠째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게 특정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자체가 그 안에 내부 설정으로 그렇게 막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 무슨 회로 보호 또는 첫 부분에 시작될 때 뭔가 튀는 그런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 페이드인을 거는 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항상 그런 현상이 있으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블루투스 연결 그리고 에어플레이, 크롬캐스트, 타이달 앱으로 플레이하는 거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HDMI로 연결해서 애플 뮤직을 플레이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이 제품의 HDMI 입력의 특성을 얘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건가? 아니면 애플 TV에서 음악을 TV로 넘겨주면서 TV에서 다시 쏴줄 때 이게 지금 패스스루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스루가 아니라 PCM으로 쏴주거든요. 그때 뭔가 TV에서 조작을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간 음향으로 바꾸고 패스스루로 쏴줘도 얘가 첫 부분은 안 나와요. 그럼 그 문제는 아니구나. 자, 보세요. 얘를 한번 꺼볼게요. 지금 소리가 TV에서 납니다. 문제가 없거든요. TV에서는 사운드바를 켜보면 예, 잘리죠. 제가 볼 때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거 하나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이게 정말 애플 TV 문제인지 얘의 문제인지. 옵티컬 케이블 연결해 보겠습니다. TV와 사운드바와. 옵티컬로 해도 똑같네요. 이거 내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고 만다. 앞에가 잘리는 문제가 얘의 문제라면은 어떤 소스기를 연결하든 간에 문제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맥북 광 출력이 나가요. 네,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지금 플레이어를 바꿔볼게요. 애플 뮤직이 문제일 수 있거든요. 똑같네. 여기서 타이달 앱에서 옵티컬로 가도 앞부분이 없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특성인가? 옵티컬 입력이 있는 다른 기기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올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보이겠죠. 얘가 문제인지 얘가 문제인지. 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로 얘는 정상적인데 제가 세팅한 게 뭔가 달라서 앞부분이 잘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는 그래요. 저 상태에서 딴 데는 앞에가 다 잘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온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전곡 마지막에서 다음 빌리즈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문제가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쓰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는 정말 HDMI로 애플 뮤직 써야 되고 옵티컬로도 항상 연결해서 뭔가 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부분이 신경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펌웨어가 1.1이에요. 그래서 펌웨어로 그런 이슈가 고쳐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 외에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영화 콘텐츠 감상할 때 제가 지금까지 써본 사운드바 계열 제품 중에서는 뭔가 비교를 하기가 어려울 수준입니다, 사실.
아주 잘 세팅된 2채널 하이파이 시스템의 센터 스피커가 또 들어와서 더 정확한 정위감, 위치감이 나오고 KF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잘 세팅된 하이파이의 스피커를 기준으로 살짝의 공간감과 정확한 정의감을 추가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HDMI나 옵티컬로 연결했을 때 약간 부자연스러움도 있었지만 음악 플레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에어플레이, 블루투스, 뭐 타이달 커넥트 제가 경험하기로는 전혀 또 문제가 없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이파이 스피커 제대로 세팅해서 들으시는 분은 사운드바는 아니지 라고 하실 거예요.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수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신 기술로 TV 연결해서 넷플릭스 보고 싶다. 근데 그때 꼭 내가 하이파이로 연결해서 봐야 되냐? 연결법도 좀 애매해요. 그런 스피커 두 개 있으면 앰프에 뭘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막 약간. 그래서 난 사운드바를 사고 싶은데, 사운드바 중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흔히 말하는 좀 클래식한 좀 하이파이 음향처럼 나오는 그런 사운드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돈을 좀 많이 지불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영상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KF 비싼 만큼 최고입니다. 뭐 단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저렴한 제품이면은 얘는 저렴하니까 그냥 넘어갈 부분이었을 수도 있는데 워낙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금 연결에 약간 부자연스러움도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피커 리뷰를 이렇게 며칠 동안 해본 적은 처음인데 저 같은 막귀가 이런 거를 리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믿으시고 저한테 리뷰를 맡겨주신 KF 지금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 KF XEO가 지금 저희 집에 밖에 없을걸요. 우리나라에 각 나라별로 한 명을 선정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이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된 영광스러운 공들여파파였습니다. 자, 솔직히 이거는 뭐 리뷰하고는 제품하고 별 관련 없는 얘기인데 높이나 이렇게 하나 음향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좀 세워놓으니까 하나 재밌는 사실이 3일 동안 여기 자막이 안 보여가지고 자막 없이 영화를 계속 봤어요. 영어 리스닝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또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또 세워놓으면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우퍼가 있어가지고 여기 막으면 안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글쎄요, 이렇게 뭐 뒤에 무슨 구조물을 만들어서 뒤에 벽에 걸지 않더라도 니은자 브라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건 맞아요. 아마 TV가 이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 그러려면 TV를 좀 더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막으로 계속 안내를 드렸지만 요 소리가 어떤지 물론 제가 뭐 녹음기로 녹음해서 아무리 들려들어도 유튜브로 소리 전달이 안 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장치로 듣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도 느껴보시라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